네, 1월 11일이고요. 요번 달 지금 3개월차 수업은 요번 주가 마지막이죠.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었던 개념이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코드 조각이에요. 우리가 그 웹페이지 작성을 할 때도 CSS를 외부 파일로 따로 작성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뭐 hello.css라고 파일을 작성을 했었으면 a.html에서 이 파일을 참조를 하고요. b.html이란 파일에서 이 파일을 참조를 하면은 이 CSS가 양쪽 HTML에 전부 다 영향을 줬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뭐 word.js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을 서로 다른 HTML에서 이제 스크립트 태그로 스크립트 src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제 경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스크립트가 양쪽 HTML에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HTML 안에는 이제 순수하게 태그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외부 파일로 뽑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CSS처럼 다른 코드에서 재사용, 한 번만 쓰고 말 거면 굳이 이렇게 파일을 쪼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두 개의 HTML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갖다 쓰고 있잖아요. 재사용을 목적으로 코드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형태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함수 아니면 클래스, 이것도 아니면 객체, 어떤 단위로 이제 모듈 파일로 작성이 될지는 사실 작성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대체로 많이 쓰는 게 함수 형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형태도 좀 많아요.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이론에 충실한다면은 클래스 단위로 모듈을 작성하는 게 맞기는 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 단위로 작성하는 건 살짝 겉멋든 느낌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함수나 객체가 하나만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은 함수들, 한 개 이상을 넣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함수들 혹은 객체들, 클래스 단위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해봤더니 뭐 리액트 끝날 때까지 클래스 쓸 일 1도 없더라고요. 함수들이나 객체들 단위로 이렇게 파일이 나눠지면은 이 파일을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그냥 부품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HTML 파일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부품 한 개.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이 라이브러리 단위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품이 여러 개 필요하면은 여러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라이브러리 들을 모아놓은 개념이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들을 모아놓은 개념을 흔히
패키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키지는 하나 이상의 라이브러리로 모여있는 그룹을 뜻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패키지가 더 큰 개념이고 라이브러리는 좀 작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부를 때 패키지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실무 가보면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를 그냥 혼용해서 막 씁니다. 별로 용어 구별 안 해요. 정확하게 구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하고 라이브러리는 그냥 같은 애들, 그냥 뭔가 코드 조각을 모아놓은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통칭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 모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듈을 작성을 해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혹은 함수. 함수부터 얘기할게요. 함수 형태. 함수들이 모여있는 모듈. 두 번째는 객체를 저장한 모듈. 세 번째는 좀 실전처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쓸 수 있는 유효성 검사 모듈이었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도 좀 제대로 됐던 거는 이제 회원 가입 페이지를 만들 때 썼던 유효성 검사 모듈이었으니까 이걸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죠. regex helper.js라는 파일을 만들었었죠. 이 파일을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렸다고 칠게요. 제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 만들어 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다 쓰세요 라고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예요. 코딩하는 애들 중에 약간 이렇게 허세 떠는 애들 많아요. 대신에 단서를 달아요. 첫 번째, 이걸 갖다 씀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난 책임 없습니다. 문제 책임 없음. 공짜로 풀었으니까 갖다 풀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책임 안 진다. 이거를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혹시라도 당신이 이걸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영리 사용 금지. 혹은 아니면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괜찮지만 출처 표기는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걸어요, 보통. 두 개 다 거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이게 좀 부적절한 코드가 있어서 이 코드의 일부를 수정했을 때 수정 시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코드를 이제 같이 쓰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점점점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것들을 흔히 오픈소스라고 해요.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초창기 때는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들이 배포가 됐거든요. 그때는 인터넷 세상 안에서 누가 더 다리품을 많이 파느냐, 누가 더 검색을 많이 해서 쓸만한 모듈들을 쟁여놓느냐, 그게 거의 경쟁력이었어요. 사실 아직도 그래요. 이제부터는 정보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블로그 보면은, 아니 제 블로그래요. 제 웹브라우저 보면요. 웹 개발할 때 나중에 들어가서 써봐야지 하는 라이브러리 되게 즐겨찾기 해놔요. 근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각 잡고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나 그룹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 해놓고서 이제 시간이 즐겨찾기만 해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도록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그런 경우 없어요? 나중에 봐야지 하고서 동영상 다운받아 놨는데 쟁여놓기만 하고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 사이트 없어져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여기는 몇 개 없는데 여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좀 본 거고요. 처음에는 여기다가 모아놔서 본 거를 일로 옮기는 거거든요. 쟁여놓은 게 이만큼 있어요. 그 옆에 또 이만큼 더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뭐 저랑 뭐 다르겠습니까? 자, 보통은 모듈 아니면 패키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쪽은요 이거를 플러그인이란 이름으로 불러요. 이 플러그인의 배포가 가장 활성화돼 있었던 게 jQuery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했었던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고요. jQuery라는 걸 바로 공부했었어요. 이 jQuery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추격형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옛날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동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지만 지금은 익스플로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의 절반이 쓸데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지도 않는 기능을 막 담고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jQuery 쓴다라고 하면은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인터넷 세상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0년도 초반부터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유지보수하는 데만 또 바빠 죽겠으니까 jQuery가 아직 전 세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틀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jQuery 건너뛰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리액트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죠. 그래서 옛날에 이 플러그인들이 거의 다 jQuery를 바라보고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플러그인들이 대부분은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리액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수정돼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맛배기를 보여드려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라이트박스 플러그인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키워드를 하나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 세상에 이렇게 엄청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FS 라이트박스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타티드 들어가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버전 How to use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데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 기능을 라이트박스라고 해요. 얘는 동영상도 걸 수 있고요. 제가 해봤는데 유튜브 영상도 걸 수 있어요. 클릭하면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 있어요. 유튜브네요. 그리고 FS 라이트박스라는 애를 보면은
네, 순수 자바스크립트 버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버전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Vue.js 버전도 제공하긴 하는데 Vue.js는 사실 좀 날아갔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jQuery는 지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같은 거 검색을 하실 때 잘못해서 jQuery용 플러그인을 만약에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이게 jQuery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jQuery용 플러그인을 잘못 도입하시면은 코드가 엉킬 우려가 있어요. 그럼 jQuery는 어떻게 건너뛰느냐? 요거만 명심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달러가 튀어나오면 걔는 무조건 jQuery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시작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무조건 건너뛰세요. 지금 jQuery 쓰면은 그런 흔히 자바스크립트 초짜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보통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경력 3년 미만들이에요. 고수들은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해요. 되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데요. 아마 제가 봐서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한 번 또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jQuery에서 이게 jQuery가 원래 어떻게 시작했는 거냐면은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대학생 한 명이 방학 숙제로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걸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을 쳐갖고 거의 20년 동안 굴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대학생 한 명이 혼자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이제 팀으로 발전을 했죠. 지금은 리액트 같은 거에 밀려서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jQuery가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팀이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좋아 그럼 니네가 그동안 욕했던 거 다 고쳐줄게 라고 하고 지금 jQuery 4가 베타 버전 중이에요. 이게 나오면 제가 봐선 자바스크립트의 판도가 한 번 더 바뀌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jQuery가 쌓아놓은 그 레코드가 엄청나거든요. 히스토리가 엄청나거든요. 그걸 버리고 전부 다 리액트로 갈아타기에는 그 기존에 만들었던 모든 사이트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나오면 판도가 바뀔 거예요, 한번. 그럼 리액트 공부해봤자 쓸모가 없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짜봤고 리액트에다가 jQuery를 얹어요. 얹어버려요, 이렇게. 왜냐면 jQuery가 딴 건 몰라도 페이지 애니메이션 구현하기엔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판도가 바뀐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게 유통기간 1년짜리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뭔가 추가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바닥이 그렇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개발할 때가 이제 저도 이제 현역 개발할 때 판도가 한 두세 번 바뀌는 걸 봤는데 제가 처음 이제 개발 시작했을 때가 피처폰 게임 개발이었어요. 나중에 아이폰 나왔잖아요. 동기들이 저 빼고 그때 개발 다 그만뒀어요. 제 동기들 지금 저밖에 코딩 안 해요, 진짜. 그때 살아남으면 이제 오래 가요. 자,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픈소스까지 말씀드렸죠? 네, 무슨 얘기하는지 뜸을 되게 많이 들이네요. 자, 어쨌건 이 당시에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검색을 해서 막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그 누군가가 이제 총대 메고 오픈마켓을 차립니다.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라이브러리들 등록을 하세요. 라고 이제 오픈마켓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요.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오픈마켓을 npm이라고 부릅니다.
자, npmj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아까 봤었던 fs 라이트박스라는 애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간단한 설명 나오고,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GitHub이라는 사이트 저장소,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 타고 들어가면 아까 거기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운로드 들어가서 직접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썼다면, 여기 보면 이제 npm이라고 코드 한 줄 딸랑 나오죠. 이 npm이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에도 등록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지금 드리는 설명은 나중에 리액트에도 다 이어지는 거고요. 1교시는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안 해보실 거예요. 그냥 개념만 정리하세요. 자, 옛날 스타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파일이 다운로드 돼요. 다운로드가 돼요. 이거를 압축을 풀어요. 그럼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적당한 파일,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서 내 HTML에서 스크립트 src라고 해놓고서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경로를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처음에 코딩하기 위해서 Node.js라는 걸 깔았잖아요. 이게 그 Node.js라는 걸 깔고 나면은 그 안에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같이 깔려요. 자, 만약에 내가 작업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이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명령어 치는 거 전에 한번 보셨었죠? 한동안 잘 안 썼죠? 명령 프롬프트 실행할 때 내가 명령어를 내리는 게 이 폴더랑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윈도우 폴더 창에서 여기서 cmd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npm install 내지는 i,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어 그대로 쓰시면 돼요. npm install library 이름이에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러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이 폴더 안에 아까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몇 개 더 해볼까요? npm install glide. 여기 글라이드라는 애가 또 생기죠. 그 다음에 가끔 모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모듈을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듈의 기능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글라이드라는 모듈이 의존하는 다른 모듈까지 같이 가져와요. 옛날에 다운받을 땐 이거 일일이 내가 직접 다 다운받아야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npm install chart.js2. 이게 맞나? chart.js. chart.js 맞네요. 그러면 이게 또 들어오잖아요.
npm install 모듈 이름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가 차곡차곡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리고 package.json이란 파일이 같이 생겨요. 패키지 락이란 파일은 필요 없어요. 이 파일은 지우셔도 돼요. 이 package.json이란 파일을 열어보면은 dependencies라고 하는 항목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과 버전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요. 이 npm이라고 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라이센스 정책에 재배포 금지 조항을 걸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선가 외주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 고객사한테 웹사이트 같은 거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용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같이 납품했을 때는 저작권법에 걸려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거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납품할 때는 이 노드 모듈스 폴더를 지우고 납품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쓴 라이브러리가 하나도 안 딸려가니까 사이트가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납품받은 애들이 그걸 하나하나 직접 다운받는 건 괜찮아요. 그럼 이 package.json이라는 파일만 같이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납품받은 사람이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그냥 npm install까지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령어가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일괄 다운로드를 해요. 딱 치면은 얘가 한꺼번에 다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다 받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듈 작업을 하는 게 리액트예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샘플 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면 그 이미지의 원래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 이미지의 실제 온라인상의 주소를 내 HTML에서 끼겨 넣었다 라고 하면 잘 나옵니다. 남의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갖다 쓰는 거 정상이에요. 자,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해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요. 이거 못 감추죠. 여기 보면 얘네가 몇 개의 CSS 파일을 이렇게 걸어놨네요. 이거 클릭해 보면은 CSS 주소가 코드가 이렇게 떠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CSS를 내 HTML에서 이렇게 겁니다. 남의 CSS 파일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CSS 파일의 기능 중에 뭔가 하나를 갖다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볼까요? 헤더. download.css라는 파일을 쓰고 있네요. home.css component climb image.header 폰트 사이즈만 정하거든요. 자, 아까 봤을 때 선택자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HTML을 요거에 맞춰 짜는 거예요. div 클래스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헤더. CSS. 미디어 쿼리 때문에 좀 뭔가 작동하는 게 수월치 않네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남의 사이트에 CSS를 이렇게 갖다 쓰면 남의 사이트에 CSS를 갖다 쓰면은 걔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쉽게 보여드릴 게 이거네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썼던 게 3점대였어갖고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게딩 스타티드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CSS 파일을 온라인상에 대놓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링크 태그로 이거 갖다 쓰세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올려놨어요. 요거를 긁어요. 자, 그 전에 자, 일단 요것만 갖다 놓을게요. 지금 CSS를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 만들어진 CSS 덩어리예요. 자, 이제 요 CSS를 갖다 넣기만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그 사이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몇 개 더 넣어볼까요? btn 프라이머리 석세스 워닝 덴저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인포. 그러니까 사전에 잘 만들어진 CSS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방법론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HTML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준비한 클래스 이름을 적용하면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예요. 전문 개발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근데 디자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사이트가 얘네가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되게 정형화돼요. 그래서 일단은 뭘 만들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잘 안 써요. 자, 지금 이거 보면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잘 갖춰진 CSS 클래스 모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파일 안에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얘네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내가 갖다 쓰기만 하면은 이 CSS 안에 있는 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CSS 라이브러리 내지는 CSS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서
옛날 트위터에서 이제 퍼블리셔 2명이 재미삼아서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일이 되게 커진 거고요. 뭐 이것저것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에 잘 준비된 CSS 라이브러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디자인하기 싫어서 많이 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첫 번째로 자바스크립트건 CSS건 마찬가지예요. 직접 다운로드. 두 번째는 npm 사용해서 npm, 이것도 어차피 다운로드였죠. 다운로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의 사이트에 있는 파일 그냥 주소 직접 걸기. 웹상의 주소 직접 적용하기. 이렇게 외부 파일을 사용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설명만 드릴게요. 자, 아까 FS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소개를 해드렸죠. 이거를 사이트 두 군데에서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A.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B.com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이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방식은 다운로드 방식,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npm 방식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com에서도 이 fs 라이트박스 소스를 다운받았을 거 아니에요. fs 라이트박스.js B.com에서 똑같은 파일을 받았겠죠. fs 라이트박스.js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이제 사용자가 자신의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는 이 사이트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사이트 주소별로 폴더를 만들어요. A.com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파일에다가 얘를 저장을 해요. 다운로드 받는 동안 시간도 걸릴 거고요. 사용자는 그만큼의 저장 용량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com에 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여기 접속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또 fs lightbox.com 이라는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겠죠? 이때 다운로드 받는 동안 또 시간도 걸릴 거고 저장 용량도 소비를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파일 두 개는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웹사이트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시간적인 낭비도 생기고 이용자 컴퓨터에서는 용량에 대한 소비도 낭비가 생겨요.
자, 그러면 A.com과 B.com이 FS 라이트박스를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요 사이트에 있는 URL로 참조를 했다면, 아까 남의 사이트에 있는 거 끌어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URL로 참조를 했다면 사용자 웹브라우저가 A.com에 접속을 했을 때 여기에서 FS 라이트박스가 지금 온라인상의 주소로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여기서 다운받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웹사이트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그냥 주소만 걸은 거니까 실제로 다운로드는 여기서 받아오겠죠. 그럼 여기에 fslightbox.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com에 또 접속을 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 사이트에 있는 거를 주소만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받을 거 아니에요. 어라? 아까 받아놓은 거 있네? 그럼 얘는 이번엔 다운 안 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이트만 총대 메고 다운로드 받으면 나머지 사이트들은 시간도 안 걸리고 용량도 안 쓰니까 로딩 속도도 빨라지고 저장 공간도 절약이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이트들이 쓸만한 라이브러리, 대체로 라이브러리, 모듈들이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한 사이트에 다 몰아서 업로드 해놓고 너나 할 거 없이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주소로 참조하자.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사이트들끼리는 저게 되는 거예요. 페이지 로딩 시간을 품앗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라이브러리 저장소 사이트를 CDN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줄여서 쓴 말이에요. CDN이라는 개념,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면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 첫 번째, 직접 다운받아서 스크립트 태그 넣으세요. 직접 다운로드 받아갖고 스크립트 태그에 넣으세요. 두 번째는 npm 명령어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인터넷에서 내가 뭔가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찾았다라고 하시면은 FS 라이트박스 CDN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CDN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크게 두 개예요. CDN JS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JS 딜리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가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느 걸 쓰시건 상관없습니다.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FS 라이트박스를 쓰기 위해서는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파일 중에 이름이 분명히 똑같은데 민자가 붙어있는 파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index.js가 있고 index.min.js가 있어요. 이름.js, 이름.min.js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민자가 없는 사이트입니다. 얘는 똑같네. 두 번째, 민자가 있는 페이지. 지금 얘네가 차이가 없거든요. 좀 차이가 있을 만한 걸로 들어가 볼게요. jQuery가 그게 확실하게 돼 있어서. 자, 첫 번째, 민자가 없는 파일. jQuery 3.7.1.js. 보시다시피 주석도 달려있고 들여쓰기나 줄바꿈 같은 거 잘 돼 있죠. 우리가 작성하던 코드예요. 이번엔 민자가 붙은 파일입니다.
네, 요 차이예요. 민자가 없는 거는요, 그냥 파일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자가 붙은 거는 주석하고 띄어쓰기, 줄바꿈, 들여쓰기 이런 거 다 빼버린 거예요. 무슨 차이냐? 저장해 볼게요. 주석,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띄어쓰기 한 칸도 용량을 차지해요, 파일에서. 그래서 주석 같은 거 열심히 작성하고 소스 작성할 때 띄어쓰기, 줄바꿈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면은 파일 용량이 이만큼이고요. 그거 다 없애고 모든 소스 파일을 한 줄로 다 짜버렸다. 그러면 용량이 이렇게 줄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파일의 용량이 적다라는 건 그만큼 페이지 로딩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차피 웹은 못 숨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석이랑 줄바꿈, 들여쓰기 다 없애버리고 어디 보고 싶으면 봐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의도적인 목적은 불필요한 글씨를 없앰으로 해서 용량을 줄입니다. 용량을 줄인다라는 거는 로딩 속도가 준다는 겁니다. 그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는 그건 아니고요.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프로그램 적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리액트 가면 나중에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멀쩡히 작성한 파일을 이렇게 주석 같은 거 다 없앤 버전으로 바꾸는 거. 얘를 일반 버전이라고 하면 얘를 압축 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버전은 uncompressed, 압축된 버전은 compressed 버전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프로덕션 빌드라고 합니다. U랑 I랑 바뀌었네요. 프로덕션 빌드라고 합니다. 자, 용어만 정리할게요. 지금 요번 교시에서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모여서 패키지, 이거를 뭉뚱그려서 부르는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선 이걸 그냥 플러그인이란 말로 많이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플러그인들을 내 웹페이지에 적용하는 방식이 1번 직접 다운로드, 2번 npm 명령 쓰기, 3번 CDN 방식 사용하기. 그래서 CDN 방식이 뭔지 한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npm 방식을 쓰는 거는 리액트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걸 써요.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CDN을 작성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수준 HTML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가급적이면 CDN을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 일일이 다운받으려면 귀찮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듈을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CDN 방식이에요. 리액트 가서 npm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다운로드 받거나 CDN을 걸 때 uncompressed, 압축 안 한 일반 버전, 그 다음에 compressed, 얘는 주석,
줄바꿈, 들여쓰기, 제거된 버전.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용량이 줄고, 용량이 준다는 거는 로딩 속도가 향상된다라는 걸 뜻한다고 했죠. 네,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써볼 만한 모듈이 뭐가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예제들이 왜 기초만 하고서 그럴싸한 예제가 안 나왔는지 다음 교시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실제로 만드는 거 없어요. 다 남의 모듈 갖다 쓰는 거예요. 자,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요건 잠깐 띄워 놓을게요. 아이고.